자, 연금 퇴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시험 지금 시점에서 한번 모의고사, 제가 모의고사는 답 표기 안 하고 여러분들 직접 시험 풀 수 있게 모의고사 문제를 업로드를 그냥 드릴 거예요. 답 표시 안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모의고사 한번 봐보실래요? 어떤지? 이거는 최신 기출문제를 모아서 모의고사를 만든 건데, 이게 여러분 미리 말씀 막 드리면은 겁먹고 할까봐 미리 막 포기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한번 보실래요? 모의고사를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모의고사를 봐보면은 정말 큰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난이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청 어려워요. 솔직하게 그냥 고백을 해봅시다. 엄청 어려워요. 모의고사를 해보면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1번부터 50번, 그리고 손해보험, 재산보험 파트 나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막 보험이 너무 쉽다 막 이렇게 말들이 많으니까 뭐 운전면허보다 쉽다 말이 많으니까 점점 어려워졌었는데, 이제는 점점 변호사 변호사 시험처럼 어렵겠어요. 그 정도 그건 당연히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뭐 변리사, 뭐 세무사, 회계사, 뭐 사 전문직 있잖아요. 그것만큼 어렵진 않지만 점점 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방향이. 보험 설계사도 뭔가 설계사, 우리 현직 종사자들도 그런 거 원했거든요. 우리도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려면 시험이 어려워져야 한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험은 쉬웠죠. 왜냐? 문턱을 넓혀놔서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도록 해놨던 게 취지였는데, 그런 취지와는 달리 점점 어려워지는 게 맞아요. 점점 어렵고 절대로 만만하게 볼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제가 모의고사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50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1번부터 50번까지잖아요. 그러면은 1번, 33번은 손보 영역, 그리고 뭐 34번부터 50번 맞을 거예요? 맞나? 이게 33문제? 33문제 아니지, 이게 17문제인데? 갑자기 잠깐만요. 자, 여기서 맞아요. 맞고,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33문제, 이 잘못 말했네. 이 33문제가 기초를 포함한 선보하고 기초 그리고 기초가 이 17번까지고, 뭐 18번부터 50번 33문제, 이 기초와 재산보 이렇게 해서 이게지, 이거 이렇게 1번부터 17번은 순수 선보, 18번부터 33번까지는 재산보 영역, 공통 영역이죠. 공통 영역. 이게 갑자기 이 공통 영역인데, 이게 공통 영역이고, 여기서 34번부터 18번부터 34번까지는 재산보, 34번부터 50번까지 뭐 순수 재산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 있고, 여기서 이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100%로 왔을 때 정확히 100점 중에
어, 10문제 있죠, 10문제. 그러니까 70점, 최종 목표는 70점을 목표로 해야 돼요. 70점을 목표로 해서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거든요. 60점 이상? 근데 60점을 목표로 하면은 막 50점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한 단계 관역을 활 쏠 때도 관역을 위로 이렇게 해갖고 쏴야, 양궁에서도 올림픽 양궁할 때 활을 위로 쏴야지 가갖고 정확히 꽂히잖아요. 포물선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60점으로 난 맞겠다 하면 안 되고 여러분 70점을 생각해요. 70점. 알겠죠? 이제부터는 70점이 목표예요. 70점. 70점을 목표로 한 다음 해야지 보통 합격이 막 62점, 뭐 63점, 65점, 66점 보통 여기서 이렇게 다 합격하거든요. 60점을 그러니까 60점을 턱걸이로 살짝 넘기면서 보통 합격을 해요. 대다수가. 물론 고득점자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정말 소수의 얘기고 보통은 이렇게 합격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100점짜리 시험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는 틀려라 라고 하는 게 나와요. 틀려야. 이거는 정말 맞출 수가 없는 문제. X. 이거는 도저히 제가 시험을 엄청 공부한 제가 직접 시험 현장에 가서 시험 풀어도 정말 맞출 수 없는 그 문제들이 한 20, 그러니까 그게 한 5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5문제. 5문제는 정말 손을 댈 수가 없어. 이 50문제 중에. 그 5문제 곱하기 배점이 한 개에 3점이니까 1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5점은 자동 마이너스예요. 이 50문제 중에 5문제는 누구나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이거는 그냥 찍기 영역. 그러면 85점이 되잖아요. 여기서 15점은 자동으로 깎인다고 보고 버린다고 보고 85점이 최대 가능 점수예요. 최대 한도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근데 85점 중에 여러분이 마이너스 15점 5문제는 막 이제 둘 중에 막 헷갈려서 이거 1번 같기도 하고 2번 둘 중에 분명 하나인데 3, 4번은 탈락이야. 근데 1, 2번 중에 여러분이 잘못 찍어서 틀리는 게 15점 있다고 쳐요. 15점 까져. 그럼 딱 70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린 문제가 5문제, 정말 손댈 수 없는 문제가 5문제. 이게 이렇게 해서 10문제는 버려요. 10문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70점 합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될 거예요. 보통 5문제 틀리고 여기서 만약에 5문제가 아니라 막 더 많이 틀렸어. 막 6문제, 7문제 틀려. 그러면은 막 이게 거의 합격되려면은 20문제 틀리면 어떻게 돼요? 60점까지면은 20문제가 틀렸어. 50점 중에. 그러면 얼마야? 40점이잖아요. 불합격이죠. 불합격. 합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10문제가 딱 틀려야 되는 마지노선이거든요. 여러분이 틀리는 문제는 10문제가. 그러니까 10문제 틀리면은 30점 합격하고 70점 합격을 해요. 그러면은 이 10문제 틀릴 걸 목표로 하고 한번 모의고사 한번 봐볼래요? 모의고사? 여러분은 이거 중단하고 모의고사 내가 공부한 걸로 모의고사 한번 봐봐요. 얼마나 점수가 나오나. 반타작도 어려워요. 지금 상태로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X는 진짜 포기고 이 5문제 내가 틀릴 수 있는 최대 한도를 5에서 10문제. 왜냐 이 5문제도 내가 찍으면은 3번으로 다 찍어. 다 그냥 3번으로만 다 요리조리 피하지 말고 다 찍으면은 그 맞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5에서 10문제 틀리는 게 쇼부예요. 쇼부. 여기가 진짜 여기가 정말 당락을 좌우할 거예요. 왜냐 한 40점 정도는 진짜 그냥 베이스 여러분 그냥 기초공사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눈에 보자마자 바로 답 찾을 수 있는 40점 나와요. 그건 이 40점은 떠먹여주는 그냥 밥상 문제예요. 반찬을 다 차려주니까 나머지 이 한 5에서 10문제가 정말 쇼부인데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지금 문제 하면서 이거는 꼭 외우세요. 이거는 꼭 힘들더라도 문제를 통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그 허투루 들으실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다 외우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외울 수 없어요 하는 것들은 다 넘어가시고 이거는 꼭 외워주세요 하는 것들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진짜 태반이 떨어질 거예요. 이거 진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 번
두 번 만에 저는 합격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은 뭐 포기를 해야 되냐? 나는 정말 자신이 없다. 나는 시험 뭐 공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좀 소홀히 했고 나는 뭐 평생 이런 책 보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쯤. 그런데 저는 의지만 있으면 다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해요. 의지만 있으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합격할 거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은 도전은 끝까지 한 번은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이렇게까지 왔으면 지금 제가 개념 문제풀이 이제 모의고사도 진행할 건데 모의고사까지를 100으로 왔을 때 한 60% 이상 절반 이상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상황이 한 절반 정도 막 나머지 꼬리니 곧 있으면은 보일 테니까 저는 아무리 이 시험이 좀 더 어려워지고 어려운 암기할 내용이 매우 많지만 저는 그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CF 중에 현대중공업 CF 중에서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직접 그 생전 영상 촬영했던 거를 CF로 만들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게 엄청 옛날이래. 제가 대학생 때니까 엄청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거 아마 보신 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정지영 회장님이 뭐였어요? 현대건설이잖아요. 현대건설인데 우리가 어땠어요? 그 예전에 우리 아버지 시대 때 중동 가서 막 건설하고 중동 막 거기 사막 덥고 막 물도 없고 습하고 그런 환경에서 아무도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기피할 수밖에 없는 자국민들도 안 되고 해외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가서 중동의 건설 붐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 CF 내용이.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그냥 나레이션이 딱 나와요. 방송이 시작되면 그 CF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더 잘할 수 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그 강단의 연설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완전 거기서 감명을 많이 받아서 항상 그 말을 되뇌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한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는 다 이제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더 잘할 수 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현대 직원들한테 얼마나 힘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리더십 그리고 그런 어려운 거는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네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나라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경쟁을 갖추게 된. 뭐 여튼 그렇고 제가 있는데 뭐 걱정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합격시키려고 저는 이 강의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제 말만 잘 따라오시면은 뭐 몇 번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합격하지 않을까. 한 10번을 말이에요. 10번. 10번 안에 아마 합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 자녀가 있으니까, 내 조카가 있으니까 누구나 합격은 가능하다는 거. 연금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연금 그리고 자동차로 이어질 건데 연금이 훨씬 쉬워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금 막 세금 나오고 막 머리 아프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찮지 않다. 귀찮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귀찮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쉬울 거예요. 825번 볼게요. 세제 적격 요건 맞는 거. 세제 적격. 자, 세제 적격이 뭘까요? 세금을 깎아주는데 적합한 요건.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금을 혜택 받고 싶어. 근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10년 이상이었는데 이거 맞아요. 틀렸어. 5년이요. 5년이고
연금지급기간 15년. 지급기간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연금지급은 손보 상품들은 기한이 정해 있어요. 막 10년 받을 수 있고, 뭐 20년, 30년, 그거를 연금 수령 시점 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생명보험은 종신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연금을.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기념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생보사의 상품을 가입을 해야 돼요. 생보사의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하세요. 종신 지급형이 있어요. 근데 보기 2번은 그런 거랑 이제 15년이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틀렸고. 연금 지급은 65세 이후부터 그거 아니에요. 연금 지급은 뭐 55세 뭐 상품마다 다 달라요. 뭐 55세도 받을 수 있고 60세 뭐 70세 언제든 가능하고 틀린 말이고, 보시면 55세 이후부터 이게 나와요. 뒤에 보시면 55세. 4번 보시면은 성별 연령 제한이 없다. 틀렸어요. 연령 제한의 요건이 있어요. 가입 대상이. 저도 이게 혼란스러운 게, 생보사 상품들에는 또 연령이 빵세부터 되기도 하는데, 여기는 손보 상품이니까 제가 생보의 그 상품들을 알고 있어서 생보 상품들을 얘기하지 말아야 되니까, 손보 기준으로 보시면은 연령 제한 요건이 있어요. 연령 제한. 825번. 825번이 정답이 4번인데, 연령 제한 요건이 없고, 연령 제한 요건이 없다? 825번. 연령 제한, 성별 제한이 없다. 근데, 맞는 것은인데, 맞아. 성별 연령 제한이 없다. 이거 맞아. 맞는 말씀. 문제는 맞는 것은 성별 연령의 제한이 없어요. 가입할 때는. 그러니까 수령할 때가 제한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이 다르고, 가입 시점에 필요한 요건이 다르고, 수령 시점에 필요한 요건이 달라요. 수령할 때는 뭐예요? 국민연금 받으려면 뭐예요? 65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국민연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도 65세 이상인 것처럼 똑같이 수령 때는 요건이 필요한데, 가입은 빵세도 가입돼요. 내 자녀가 태어났어. 근데 내 자녀가 연금 그 사람 명의로 가입돼요. 아셨죠? 성별 연령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게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아요. 자, 이게 헷갈리네 문제를. 자, 26번 법률 근거에 해당하는 거, 소득세법. 왜냐? 처음에 연금저축을 만들 때 세금, 그러니까 연금을 가입하라고 하면 사람이 가입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금을 가입시키는 게 목적으로 이 연금 제도를 만드는데, 국민연금은 뭐 거의 반강제성이 있으니까 가입을 해. 근데 사적연금은 동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내가 치킨 피자를 먹어야겠어. 그러면은 고기에 돈 쓰지 연금 생각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한참 젊어. 근데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병에 걸려 죽을지 내 노후는 안 올지 모르는데 굳이 연금까지 가입을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입을 시킬까 해서 나온 세금이에요. 그래서 처음 기획 의도가 외국을 받겠지. 외국 선진국 미국 일본 프랑스 다 받겠지. 그래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니까, 그래, 세금 혜택으로 당근을 미끼 유인책을 하니까 떡밥이 물리더라.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동기가 부여가 되더라 해서 만들어진 게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에서 그걸 법률 근거로 해서 연금저축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갖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국민연금 처음에 먼저 국민연금 했어요. 근데 처음에 국민연금도 반대가 엄청 심했거든요. 국민연금 그거 될 것 같냐 비아냥을 많이 샀는데, 국민연금을 만들고 나서 이게 국민연금 주기 시작했어. 근데 사람들이 안 줄 때는 몰랐는데 주니까 너무 적대요. 불만이 더 있어. 아니 안 줄 때는 불만이 없다가 주니까 오히려 더 불만이 커져. 너무 적다고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나왔잖아요, 뉴스에. 이 피라미드가 나왔냐, 피라미드가. 여러분,
국민연금은요, 이렇게 1층, 국민연금을 1층에 두시고, 퇴직연금을 2층에 두시고, 3층이 사적연금이다. 이렇게 딱 그래프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히트예요, 이게. 정말 이게. 사람들이 이러니까 불만이 싹 사라졌어. 왜냐? 아, 그래. 국민연금만 할 게 아니라, 퇴직연금도 있고, 사적연금도 있구나.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조금 줘더라도 불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대단한 발상인 거예요, 대단한 발상.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IRP고, 이게 연금저축이에요. 연금저축은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이에요, 세금. 그래서 소득세법. 28번, 세제 적격, 세금 받는 요건, 아는 것. 5번, 55세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은, 이게 수령연금 받을 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연금식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이 수령의 형태가 달라요, 수령. 이 수령이, 나는 연금식 지급이 있고, 일시금 지급이 있거든요. 연금식은 뭐예요? 매월 뭐 50만원,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는 거고, 일시금은 뭐예요? 일확천금. 일확천금으로 네가 뭐 월 50만원씩 한 30만원 기대수명은 남았으니까 30만원을 받아. 그러면 그 액수를 계산을 해서 일시금 한 방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일시금이 너무 받고 싶다. 나는 뭐 연금 싫고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집이나 살래. 이렇게 해갖고, 그래, 너 연금 안 주는 대신에 일시금을 줄게 하면은, 막 일시금 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돈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자를 해요, 투자를. 돈이 막 손에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주식 투자하고, 막 사람들이 꼬시러 오잖아요. 이거 와보아라. 이거 2배로 불려줄게. 막 3배, 4배, 10배를 불려줄게 하고, 막 다단계 해갖고, 사람들은 막 사기에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희생이 되는 거, 거기서. 정작 일시금 줬더니, 사람들이 막 돈을 막 마카오 같은데, 뭐 강원랜드, 도박으로 막 다 상진해갖고, 결국은 돈 다 날려버리는,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폐해를 막고자 어떻게 했냐면은,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 일시금을 받게 되시면은, 내가 연금으로 쭉 받게 되는 거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돼요.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고, 세금 혜택도 마찬가지로 안 준다. 세금 혜택도 연금으로 수령하면은 세금 혜택, 세제 적격을 더 많이 주는데, 일시금 수령하면은 그런 세금 혜택 안 주겠다. 줄 걸 안 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세제 적격에 일시금으로 받겠다. 그럼 틀려요. 자, 1번 볼까요? 1번. 27세 직장인이 매월 납입했어. 5년간. 이 맞아요, 세제 적격 요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납입한 그 액수에 대해서. 2번은 10만원씩 55세 세제 적격 5년간. 이게 5년 이상이 됐으면은 세제 적격의 요건에 부합한다, 이거예요. 3번도 5년 이상. 맞아요. 그래, 4번이 일시금 들어가면은 세금은 토해내고 세제 혜택 받아든 것도 토해내게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일시금 수령하면은 이 연금저축이 가입하면은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잖아요. 내가 매월 50만원씩 내면은 내가 1년간 총 납입한 연금저축보험, 거기서 일정 비율을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연말에. 그러면은 그거를 매해 받잖아요, 세금 혜택을. 그러면은 그거를 나중에 이 세금 혜택으로 막 한 500만원을 세금 혜택 받았어. 그러면은 나중에 연금을 이제 받으세요 딱 줬는데, 이 사람이 해지하거나 아니면은 일시금을 받겠대요. 그러면은 너 세금 500만원 깎아줬는데 너 연금 받으라고 깎아준 거지, 왜 갑자기 마음 변해서 일시금을 받으라? 그럼 세금 혜택 받은 건 다시 토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 혜택 받은 거를 다시 토해내. 세금을 다시 납부하게 돼요. 마이너스 너 500만원 세금 혜택 깎아줬었네. 그래, 너 그러면 250만원 토해내. 세금 혜택 받은 거 줬던 거 다시 뺏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250만원 납부를 해야 돼요, 이때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29번.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설명 올바른 거. 자, 29번 봐볼게요. 자, 연금저축을 종합소득이 1억 원 이하.
책을 봐봅시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계산 문제가 아니네요. 150쪽 보시면은 종합소득이 4,500 초과하니까 세제 공제 한도는 600이고 공제 비율은 13.2%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1억 원인 소득자가 6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은 한 달, 그러니까 600만 원 곱하기 13.2를 해서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거든요. 근데 여기 계산식이 아니니까 보시면은 600만 원 한도 내서 납입 전액, 이게 맞아요. 600만 원을 한도 내에서 납입해둔 돈의 전액을 세금 혜택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개념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되게 쉬운 거를 너무 어렵게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되게 심플해요, 사실은. 이게 되게 심플한 건데 뭐예요? 결국은 내가 연금 계좌 있죠, 연금 계좌. IRP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 연금 계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보험 가입을 해요. 그럼 내가 월 한 50만 원씩 내잖아요. 내가 매월 50만 원씩 연금을 내면은 1년간 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낸 돈에서 세금을 깎아줘요. 이게 끝. 내가 연금저축 계좌 만들고 돈 냈어, 연금을. 그러면은 세금 깎아줘요. 세금 깎아줘. 이게 연금저축이에요. 예시, 내가 월 50만 원씩 12달 냈어요. 얼마예요? 600만 원. 내가 여러분 IRP 계좌 만들어 보세요. IRP 계좌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시고 600만 원 넣어봐요. 어떻게 되나? 600만 원 넣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한도라는, 내가 600만 원을 넣든 1000만 원을 넣든 최대 얼마예요? 1800. 이게 1800만 원까지만 들어가요. 계좌가 딱 닫혀야 돼. 계좌가 1800만 원 이상 넣으면은 더 넣을 수가 없어요. 딱 닫히는데 내가 돈 더 넣고 싶다고 안 들어간다니까요. 왜냐? 저금통이 꽉 찼어요. 저금통이 꽉 찼어요. 그래서 1800만 원까지 최대 넣을 수 있지만 이 1800만 원을 다 세금으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1800만 원을 납입했더라도 최대 6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최대 600은 뭐예요? 뭐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300만 원, 300만 원 납입할 수 있지만 그 낸만큼 비례를 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데 이 600만 원에서 곱하기 600만 원 냈다고 600만 원을 세금 깎아주는 게 아니라 비율이 있잖아. 비율이 보면 얼마예요? 이 비율이 16.5가 될 수도 있고 13.2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 내 소득. 누구는 16.5%를 깎아줘. 많이 깎아주잖아요, 세금을. 그리고 누구는 13.2% 깎아줘. 적게 깎아주잖아요.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 소득.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은 세금을 조금 깎아주고, 내가 소득이 작아. 그러면 세금을 많이 깎아줘요. 그만큼 혜택이 큰 거죠. 저소득자에게 혜택이 좀 더 많이 돌아가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건데, 종합소득 보세요. 그럼 4,500만 초과야. 예를 들어. 내가 월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4,500이 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되냐? 내가 5천만 원을 종합소득 이득자야. 그러면은 13.2잖아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13.2%가 받아요. 그러면은 600만 원 곱하기 13.2%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을 토해줘요. 이 액수만큼. 반대로 내가 4,500 이하. 그러면은 16.5%를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600만 원 곱하기 16.5%. 그럼 99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낼 세금이 100만 원을 내가 세금을 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1년에. 그러면 99만 원을 빼서 만원. 이렇게 돼요. 내가 낼 세금이 원래 100만 원이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1년간 세금을 내야 돼. 그런데 99만 원을 DC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99만 원을 빼서 1만 원만 내면 돼요. 세금을. 오, 대단하잖아요. 내가 100만 원 낼 게 있는데 만 원으로 세금이 100만 원 깎아준 거야. 그게 세제 격격이에요. 이게 연금저축, 이게 연금저축. 반대로 뭐예요? 내가 낼 세금이 50만 원이야.
그럼 마이너스 99를 해줘. 뭐예요? 49만 원 토해 돌려받아. 이거는 세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아. 왜냐? 내가 낼 세금이 마이너스 45가 됐잖아요. 마이너스 49? 아, 맞나 이거? 헷갈리네. 49 마이너스 49 맞아. 49. 49만 원을 내가 돌려받아요, 내 계좌로. 국세청에서 하잖아요. 연말정산 할 때도 내가 세금을 많이 냈어. 그러면은 막 돌려주잖아요. 뭐 직장인의 13번째 월급.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 개념이 이게 세금의 끝이에요, 세금의 끝. 이걸 다시 설명을 드려야 이게,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문제만 바로 보라고 하니까 막 이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개념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 830번 볼게요. 자, 세대적격 요건에 부합하는 영수증 요건은, 자,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수령.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언제 가입을 했든, 내가 만약에 50세에 가입을 했어. 그런데 내가 53세에 연금 수령하겠대. 그럼 가입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세제 혜택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세대 적격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가입 이후 3년밖에 안 지났다. 이러면 탈락. 내가 가입 이후 5년이 지나야 한다. 그래야지 세제 적격 요건이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빨리빨리 가입을 한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세금도 내가 50세에 받고 싶다. 나는 기대 연봉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내가 뭐 많이 아파. 막 고혈압, 당뇨 막 그래갖고 난 빨리 단명할 것 같아. 그래갖고 나는 빨리 받고 싶다. 이러면은 세금 혜택 안 준다는 거예요. 단 이게 기준을 정해놨는데 55세 이후에 받아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건데 555 이거 외워요. 55세 5년 이후 수령 이거 외워. 어떻게 외워야 돼? 쉽잖아요. 555잖아요. 555. 55세 5년.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거를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숫자 설정을. 예전에 저는 월드컵을 보고 자란 세대예요.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002년 저는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 2002년도 그때가 저는 이제 그때가 아주 생생해요. 왜냐? 너무 그거보다 좀 더 어렸으면 아마 그거가 굉장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월드컵 서울에 살았고 광화문 사람들이 막 진짜 대단했어요. 그때 막 전광판에서 모여서 막 응원하고. 그때 다시는 아마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다시 우리나라에서 또 월드컵 개최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될까? 그때는 정말 하나 된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 된 한국. 뭔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 하나는 건 서로 싸우기 바쁜 것 같아요. 싸움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때는 하나 된 다 같이 뭐 그런 갈등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추억이 미화가 되면서 그렇게 체화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게 있었어요. 한국 붉은 악마라고 그래서 응원 구호가 그때 귓가에 아직도 생생한데 뭐냐면 그 노래가 한국 오필슨 코리아 뭐 그래갖고 그 음악을 아마 기억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한국 오오오오 한국 오오오오 한국 오오오오 한국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 짝짝짝짝 대한민국 짝짝 이것도 있지만 또 막 하다 보면 그것만 해도 없잖아. 지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한국 55세 한국 뭐 연금수령 요건 뭐라고요? 555 한국 연금수령 요건 뭐라고요? 55세 5년 이후. 알았죠? 이렇게 외워요. 너무 쉽잖아. 이게 문제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말했잖아요. 모의고사 풀 때 먹여준다고. 이거는 진짜 요플레 뚜껑 따갖고 요플레 숫자 써갖고 갖고 준 거예요. 이런 거는 더스 받아 먹으면 돼요. 이런 거 나온다니까. 한 문제 나와요. 여러분이 한 10번 시험 보잖아요. 한
한 6번 7번 나올 것 같은데. 6번 7번 확률로. 31번. 기타 도스요. 15%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연금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익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게 뭐야? 내가 연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해지연금이랑 아니면 일시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5% 떼는다는 거, 때린다는 거. 이게 이거 얘기하면 좀 긴데, 15%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아까 일시금 얘기도 했지만, 내가 부득이하게 그냥 해지를 갑자기 목돈이 필요했어. 갑자기 부모님이 갑자기 막 편찮으셔. 돈이 막 필요하니까 내가 연금을 막 하다가 내 연금 수령 못하고 이거를 해지해야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납입한 원금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납입한 원금은 내가 1,500만 원 냈어, 성실하게. 근데 해약하려고 하니까 1,300만 원 이래, 1,20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거야. 아니, 내 원금 어디 갔어? 이게 불량성 보험도 아니잖아. 불량성 보험이면 이해하겠어. 해약하고 적은 건. 근데 나 연금저축 내 원금 어디 갔어?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중간에 해약해버리면은. 왜? 이것 때문에 그래. 15%.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납입했어. 10%면 얼마예요? 150만 원 마이너스 찍혀요. 150만 원. 근데 사업비 빠지고 이렇게 해갖고 운영비, 보험사 직원들 월급 줬어. 그러면은 더 많이 갚겠지, 원금이. 그럼 내 원금 어디 갔냐 이렇게 하겠잖아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타 소득세 15%라는 이 제도가 페널티예요. 페널티가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연금은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말이 우습죠? 연금은 해약하면 안 돼요, 중간에. 연금은 연금으로 수령을 했을 때만 최고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가입하잖아요. 내가 1,000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30대면은 1,000만 원을 원금을 냈어. 그러면은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돼요. 왜냐? 30년 복리로 막 엄청 불어나요. 그게 복리의 마법 들어보셨죠?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잖아요. 내가 연금을 총 받는 금액이 3,000만 원, 4,000만 원까지 나와요. 예상 수령액이. 여러분이 이거 우습죠? 저한테 한번 문자 줘보세요. 제 전화번호 공개돼 있으니까. 연금 젊으신 분들은 저 만약에 월 30만 50만 내면은 연금 얼마 받네요, 계산해 주세요 하잖아요. 연금 계산기도 아마 있을걸,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내가 총 얼마 받는지. 진짜 놀래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근데 단 연금은 연금으로 하면 제일 좋지. 근데 단점이 뭐예요? 연금의 단점이 해지시 손실이에요. 중도 해약 시 손실. 이 보험이 모든 진리예요. 중도 해약 시 손실. 질병보험도 그렇고, 내가 암 진단을 받아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 크게 큰 돈, 목돈을. 근데 중도 해약 시 손실 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손실 난다. 이게 보험의 최대 단점이에요. 최대 단점. 그게 뭐랑 똑같은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원금 손실 보면은 이해를 못해요. 왜 손실 날 수가 있냐? 당연히 손실 날 수 있죠. 왜? 호텔 예약을 했어. 호텔을 한 달 전에 예약했는데 중도에 캔슬을 했어. 손실 나잖아요. 위약금. 비행기 똑같잖아. 비행기, 호텔, 숙박. 당일 노쇼야. 당일 노쇼. 안 주잖아요. 내가 호텔 예약했는데 일주일 전 캔슬해. 그럼 50%는 돌려준대. 기차표도 똑같아. 기차표도 하루 전에 준대. 그럼 한 30% 빼고 나머지 돌려줘. 근데 당일 노쇼야. 안 줘. 그럼 빵. 비행기표도 당일 캔슬. 물론 일부 줄 수도 있겠지. 근데 똑같아요. 비행기 왜요? 약속이잖아. 약속. 계약. 비행기 호텔 약속이잖아. 약속했잖아. 일방적으로 내 맘대로. 연금도 똑같아요. 연금도 일방적으로 깨잖아, 내가. 그럼 엄청난 페널티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25%가.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해. 왜? 연금을 너무 모르니까. 또 있어요. 또 사업비는 왜 떼냐? 사업비는 또 왜 차강하냐? 약관에 써있어요. 사업비 뺀다고. 사업비? 은행도 사업비 떼요. 은행도 사업 떼요. 맨날 김연아 선수 광고 나오잖아요. 국민은행. 김연아 선수 광고비로 다 쓰지. 사업비. 직원들 사업비. 통신사도 사업비 쓰잖아요. 핸드폰 요금 내잖아요. 매월. 거기 다 콜센터 직원들.
핸드폰 회사 직원들 다 그거 있잖아요. 사업비가. 근데 거기서는 사업비를 떼도 되는데 보험은 왜 사업비를 떼면 안 돼? 당연히 말이 안 되지. 보험도 사업비 똑같이 떼요. 그것처럼 똑같이. 아니 보험만 하면은 왜 그 잣대가 올라가냐고. 보험이 핫바지가 아니잖아요. 핫바지가. 보험 한다고 하면 그냥 다 핫바지인지 알아봐. 아니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15%가 맞아요. 뭐 다 필요 없고 페널티가 부과되는데 15%의 세금을 때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동안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동안 세금을 많이 깎아준 대신에 여러분은 매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99만 원씩 세금 깎아준다고. 그걸 받기 때문에 너 약속 못해서 그러면 과징금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뿅망치가. 나는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리 선 할인, 선 혜택을 줬는데 네가 못해서 그 약속 못 지켰어? 그러면 다시 세금 때릴 거야. 다시 돌려내 해갖고 15%라는 세금을 때리게 돼요. 그래서 세금을 깎은 액수가 해지환급금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밀시금으로 받게 돼요.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 문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